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박혜린 기자와 분석합니다. 박 기자, 오늘 코스피 2,400선이 결국 붕괴가 됐습니다. 대형주에서 빨간불 켜진 종목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증시의 분위기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오늘 왜 이렇게 된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지표가 잇따라 잘 나오자 미국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달러 강세와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새벽 발표될 ISM의 11월 비제조업 지수 체크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56.5로 나왔는데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에서 오히려 반등한 겁니다. 고용지표부터 최근 나온 지표들이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 연준의 긴축 우려를 다시 자극하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고 이는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팔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26.2원이나 뛰어오르며 1,318.8원에 마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런 강한 지표를 보고 앞으로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연준이 최종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이 5%보다는 더 높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 확실시되고 있고 다음 주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높게 나온다면 내년 2월에도 연속해서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급발 인플레가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이 서비스 업발, 임금발 인플레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반도체주 한파가 굉장히 매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5만 전자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장중에 7만 원대까지 갔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변심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종목이 이 반도체주인데요. 앞서 10월과 11월 이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SK하이닉스를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이달 들어선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만큼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변심을 가장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업황 우려가 현실화되며 경각심이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4개월 연속 줄어들자 업황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에도 계속 안 좋다는 전망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반도체 수출 더 둔화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수출 증가율 저점을 한번 봤더니 당시 하락 기간이 2년 이상이었다는 점, 또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만큼 추가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얼마 전 다루기도 했는데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내년 우리 증시의 주도주로 반도체 일제히 꼽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초 전망 때보다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 속도가 더 빨라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재고 소진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게 있지는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당장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좀 전망이 되죠? 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 올 4분기에는 1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연동되지 않기로 유명한 게 또 삼성전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선반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을 좀 들어봤고 다음으로 이제 레고랜드 사태, 임진태 사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기업들 자금 경색 문제 좀 풀려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단기 자금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기업 어음금리가 2달 넘게 이어진 상승세 다행히도 멈췄습니다. 현재 91일물 CP금리는 연 5.54%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시장 안정 대책이 나오면서 우량물이 소화됨에 따라 이 CP금리도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금 시장 블랙홀로 여겨졌던 한전체의 발행금리도 4%까지 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약 결과는 부동산 투자 심리가 회복됐는지, 나아가 자금 시장 경색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최근에 낙찰된 한국전력 공사채입니다. 모두 합쳐 4,400억 원어치, 금리는 4.8%로 발행됐습니다. 한전체 발행금리가 4%대로 내려온 건 지난 9월 26일 이후 3개월 만입니다. 6% 직전까지 치솟았던 지난달 초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무려 49일 동안 오르며 가장 위험한 지표로 지목받던 CP금리도 50일 만에 그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이처럼 단기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안정됐고 정부의 채권 시장 안정펀드 등 정책적인 대응이 유효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채 3년물 금리는 오늘 오전 3.6%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이 3.5% 수준일 거라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국고채보다 금리가 높은 회사채로 자금이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금리 레벨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 와중에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금리 매력도가 국고 대비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고.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 아파트로 쏠립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이번 달 8일까지 분양 청약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에는 내년 1월 중순 만기를 앞둔 7천억 원 규모 PF 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미분양이라도 난다면 PF 주관사인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차환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5일 진행된 특별공급의 평균 경쟁률은 3.28대 1에 그쳤습니다. 8일 나올 최종 경쟁률은 부동산 심리 회복과 더불어 자금 경색 위기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특공에서 일부 미달이 벌써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8일에 최종 경쟁률이 나오더라도 또 이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실제 계약까지 가느냐가 다음 변수입니다. 만약에 이번 둔촌주공 결과가 미흡하면 다른 사업들도 아마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운명이 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박 기자, 이 연말에 이 산타랠리가 올 거냐 이 부분에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 올까요? 산타랠리에 대한 건 좀 이견이 큽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산타랠리는 불확실하지만 산타가 가져올 선물에는 투자자들이 확실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타가 가져올 선물이요? 아이들 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거 얘기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퀴즈를 겨냥한 사업을 하는 종목들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캐치티니핑, 미니특공대 등으로 잘 알려진 퀴즈 콘텐츠 제작업체 SAMG가 상장했는데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선 38%가량 뛰어오른 겁니다. 또 캐리와 친구들로 잘 알려진 캐리소프트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37%가량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릭터 완구 산업을 하고 있는 손오공과 오로라도 오늘 강세로 장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이 월드컵은 치킨주, 크리스마스는 완구 관련주. 시장이 굉장히 좀 정직하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크리스마스 때 누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안 사주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건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오를 거냐 그렇죠. 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침 오늘 두 종목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게 SAMG 엔터, 캐리소프트. 왜 이 두 종목이 특히 올랐을까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들이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 캐리버비는 최근 3D 애니메이션인 캐리와 슈퍼콜라가 중국 내에서 내용 심의를 통과했다며 내년 초 중국 영화관 상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까지 완화되자 이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SAMG 엔터 역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기업 중 하나인데요. 2019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1,600만 개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미니 특공대 IP 하나만으로도 중국 시장에서 누적 매출이 1,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크리스마스 시즌과 맞물려 중국 봉쇄 조치 완화 기대감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들이 투심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